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책을 펼쳤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괜히 책상을 정리하고 유튜브를 켰다가 어느새 1시간이 지나버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난히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타고난 천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오래 몰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집중력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삶의 성장과 성공은 내면의 성장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움작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책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마셔야 할 것 같고 휴대폰 알림도 한번 확인하고 싶고 책상도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30분이 지났는데 정작 책은 한 페이지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면 오늘은 집중력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집중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사실은 시작이 어려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중력이란 오랫동안 버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가장 큰 에너지는 계속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데 쓰입니다. 자동차도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순간은 출발할 때입니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오히려 적은 힘으로도 계속 달릴 수 있죠. 우리의 뇌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5분, 글을 쓰기 시작하는 5분, 운동화를 신는 5분, 바로 그 시간이 가장 큰 저항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시작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듭니다. 책을 미리 펼쳐 둡니다. 운동복을 전날 밤 꺼내 둡니다. 글을 쓸 사람은 컴퓨터를 켜자마자 원고 파일이 열리게 만들어 둡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찰을 최대한 줄여 놓는 것이죠. 저 역시 글을 쓸 때 오랫동안 망설이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컴퓨터를 켜고 첫 문장부터 써 내려갑니다. 신기하게도 첫 문장이 시작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어느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글을 쓰는 일이 아니라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만들 콘텐츠를 정하면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결국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집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작 효과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번 행동이 시작되면 우리 뇌는 그 행동을 이어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하지 못하면 계속 미루게 되죠. 그래서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의지를 믿기보다 환경을 먼저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1시간을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3분만 시작해 보세요. 책이라면 한 페이지, 운동이라면 스트레칭 하나, 글이라면 첫 문장 하나.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틀어놓은 채 댓글을 확인하고 메신저 답장을 하다가 다시 일을 하고 그러다 휴대폰 알림이 오면 또 그걸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과 효율적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사람의 뇌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깊게 집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일, 저 일, 일, 저 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집중력이 조금씩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 번 집중이 끊기면 다시 원래 수준의 집중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2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경험해봤죠. 글을 쓰다가 휴대폰 알림 하나를 확인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와도 아까의 생각이 끊겨버린 경험, 독서를 하다가 메시지 하나 답장하고 왔더니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경험,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글을 쓸 때는 글만 쓰고 독서를 할 때는 독서만 하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만 집중합니다. 원래 이것저것 동시에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한 가지를 끝낸 뒤 다음 일을 시작하는 편이죠. 러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 호흡에 집중하게 되고 발걸음에 집중하게 되고 주변 풍경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도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글의 문장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도 결국은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모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도 대부분 깊은 사색을 할 때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좋은 글도 깊은 통찰도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오래 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란 많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 쌓이면 독서도 달라지고 일도 달라지고 삶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분만 단 하나의 일만 해보세요. 휴대폰도 잠시 멀리 두고 알림도 끄고 오직 하나의 일만 붙잡아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까지 집중할 수 있었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를 믿지 않고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집중을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휴대폰을 그만 봐야지. 오늘은 꼭 책을 읽어야지.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지만 저는 글을 쓰고 운동을 하고 유튜브를 만들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의지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사람도 피곤한 날이 있고 귀찮은 날이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날에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달랐던 겁니다. 행동심리학자 BJ 포그는 사람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다른 방에 있다면 생각보다 잘 보지 않습니다. 의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화를 현관 앞에 두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컴퓨터를 켜자마자 원고 파일이 열리게 만들어 두세요. 좋은 습관은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줄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보다 애초에 싸울 일이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딱 하나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에 알림 하나를 끄는 것도 좋고 책상을 조금 정리하는 것도 좋고 내가 가장 많이 방해받는 요소 하나만 지워보세요. 생각보다 집중력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 사람이 오래 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꾸 자신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부터 바꾸기보다 먼저 환경을 바꿉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듯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습관도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삶은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환경을 닮아갑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쉬는 시간까지 계획합니다. 여러분은 집중력이 좋은 사람을 떠올리면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상상하시나요? 그런데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쉬는 것도 잘합니다. 우리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엔진이 과열됩니다. 잠시 멈춰야 더 오래 달릴 수 있죠.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집중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늘어나고 창의력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무조건 오래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집중과 휴식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달리기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리듬을 만들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합니다. 집중도 똑같습니다. 저는 글을 쓰다가 문장이 막혀서 몇 시간을 붙잡고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글은 한번 흐름을 타면 비교적 집중해서 끝까지 써 내려가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하죠.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글이 잘 써지는 날이라도 1시간 가까이 집중했다 싶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기도 합니다. 러닝을 시작한 이후에는 이 원리를 몸으로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을 잠깐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다시 맑아지고 새로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예전에는 쉬는 것이 집중을 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잠깐의 휴식은 집중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집중을 더 깊게 만드는 준비라는 것을요. 우리는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휴식을 집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잘 쉬어야 다시 깊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휴식이 다음 1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중은 오래 버티는 힘이 아니라 몰입과 휴식을 반복하는 리듬입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면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으면 내쉬는 숨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 앞으로만 달리는 사람보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쉼은 성장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적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몇 개 정도 적으시나요? 10가지, 20가지, 심지어 체크리스트가 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왠지 많이 적을수록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도 하루를 계획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둡니다. 보통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죠. 정말 중요한 일만 적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적어 놓은 일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 목록이 해야 할 일을 늘리는 종이가 아니라 집중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많이 적기보다 정말 중요한 것만 적으려고 합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컴퓨터 학자이자 딥워크의 저자인 칼 뉴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집중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희소한 능력이 되었고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 되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의외로 할 일을 줄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종사였던 마이크 플린트에게 목표를 25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개만 남기고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20개가 가장 위험한 목록입니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중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아서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끝낼 때까지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외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야 할 일을 10개 적지 마세요. 딱 3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끝내보세요. 아마 하루가 끝났을 때 일은 적게 했는데 훨씬 많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배우고, 더 만들고, 더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은 무언가를 더 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깊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집중은 선택의 기술이고 선택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완벽보다 반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시간이 조금 더 생기면 해야지. 환경이 갖춰지면 시작해야지. 완벽한 계획을 세운 다음 시작해야지.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까지 성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몇 권을 읽었는지, 몇 킬로그램을 감량했는지. 하지만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결과보다 오늘도 반복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만들 때 최선을 다해 만들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정만 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콘텐츠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 편을 완성하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한 편, 10편, 100편이 쌓일수록 제 실력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닝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10km를 목표로 하지 않았죠. 오늘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자. 10분만 달려보자. 그 작은 실천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처음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 번의 대단한 노력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반복인 거죠.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도 기분이 조금 가라앉아도 해야 할 일을 조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집중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30분만 집중해도 좋고 책 5페이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내일의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은 한 번의 완벽한 몰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몰입이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하루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삶은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하루가 훨씬 많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의 30분, 오늘의 한 페이지, 오늘의 한 걸음, 그 작은 반복들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집중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의 습관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작을 쉽게 만들고 한 번에 하나만 하고 환경을 바꾸고 휴식까지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완벽보다 반복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습관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집중력은 관심을 모으는 능력이 아닙니다. 관심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이 찾아옵니다. 휴대폰을 볼 것인가? 책을 펼칠 것인가? 유튜브를 계속 볼 것인가? 원고를 쓸 것인가? 운동을 미룰 것인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결국 집중력이란 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능력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대부분의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이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기꺼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생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무엇에 가장 먼저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을 관리하기 전에 우선순위부터 관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았다면 내일은 가장 먼저 그 일을 해보세요. 집중력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중력이란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사용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흩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심도 에너지도 마음도 조금씩 흩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곤 합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7가지 습관도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더 깊이 몰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7가지 습관 가운데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그리고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삶은 정신의 성장으로 완성됩니다. 비움 작가였습니다.